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지혜,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오늘은 뭐 이런 책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려고. 저도 읽었거든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게 언제 읽었지 이거?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 바빌론 판 아라비안 나이트.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 이 책도 뭐 좀 재밌게 봤어요 제가. 그래갖고 소개시켜 드리려고. 돈은 물질적 성공을 축적해주는 척도이다. 돈은 이 땅에서 최상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다.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을 안다면 돈을 벌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6천년 전이에요. 6천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도시 바빌론을 풍요롭게 한 그 법칙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 바빌론 부자들. 6천년 전. 옛날 재밌는 이야기들처럼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 가장 부자인 사나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뭐 지금 사는 게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무조건 이런 책들을 가까이 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버는 것보다 덜 써라. 당신이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저축하라. 항상 이 말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는 것 같아요. 부자 되기 위해서는 어떤 책에서도 지출을, 소비를 강조 많이 하더라고요. 이 책도. 그리고 돈을 굴려라. 첫 번째가 보자. 첫 번째 비결이 일단 시작하라. 일단 시작하라는 게 행동도 많이 강조하고, 두 번째 지출을 관리하고, 세 번째 돈을 굴려라. 돈을 투자하고 굴리라는 거죠. 네 번째 돈을 지켜라. 지키는 법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이 책들을 보면 돈의 속성인가 그 책도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는 거 보면 지키는 거, 불리는 거, 버는 거, 그런 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지키는 것도 그거의 한 부분이거든요. 돈에 대해서. 다섯 번째 당신의 집을 가져라. 여섯 번째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일곱 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능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을 본다든가 뭐 저처럼 뭐 소소하게 이런 유튜브를 찍는다든가 이렇게 능력이죠. 그런 것도 이것도 꾸준히 뭔가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돈에 관련된 거를 좀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돈. 그렇다고 뭐 돈이 나쁜 게 아니니까. 얄팍한 지갑에서 벗어난 7가지 비결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당신의 지갑에도 돈이 넘쳐 흐를 것이다. 첫 번째 비결, 일단 시작하라. 두 번째 비결, 지출을 관리하라. 세 번째 비결, 돈을 굴려라. 네 번째 비결, 돈을 지켜라. 다섯 번째 비결, 당신의 집을 가져라. 여섯 번째 비결,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7번째,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행운의 여신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모을 수 있는 재산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를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보라. 진주라도 손에 쥐고서 강가로 걸어 나올 것이다. 행운의 여신 행동한 사람이 편이라는 거예요. 행동. 맨날 뭐 좋은 글 읽고 좋은 생각하고 해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 앉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뭔가를 생각했으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능력, 행동하는 대담함, 용기,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책도 아주 그 미묘한 돈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잘 써있는 책이라고 봐요. 제가 읽었는데, 행운의 여신 행동한 사람을 사랑한다. 와닿는 말이죠, 이거는. 저도 뭐 행동해갖고 아무쪼록 전에보다는 조금 그래도 좋아졌는데, 이 말이 제가 와닿더라고. 황금의 5가지 법칙, 황금을 갖춘 주문이 지혜의 말씀에 도판했을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자네는 어떤 것? 황금의 5가지 법칙. 수입의 1할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곧 그와 가족의 행복한 미래까지 보장해주는 커다란 재산으로 커갈 것이다. 황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할 때 황금은 꾸준히 늘어나고 나중에는 들판이 양떼처럼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지혜와 경험을 갖춘 사람의 조언을 받아 황금을 투자하는 신중한 사람만이 황금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추천하지 않는 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황금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일확천금을 꿈꾸거나 사기꾼이 달콤한 가문이설을 쫓고 있거나 자신의 미숙함을 깨닫지 못한 채 덧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황금을 손에 쥘 수 없을 것이다. 명심해야죠. 이런 거는 틀린 말이 아니니까. 황금의 1법칙. 수입의 1할을 꾸준히 저축한 사람에게 황금은 기꺼이 찾아올 것이며 그와 가족의 행복을 적절한 곳에 투자한다면 다시 황금의 5가지 법칙을 당신이 평생 신조어로 삼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해라. 바빌론의 성벽. 역전용사 반절. 바빌론의 성벽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바빌론의 나타상에 굶주림이 깊어질수록 정신은 맑아진다. 굶주림이 깊어질수록 음식 냄새에 민감해진다. 아줄의 아들 타카는 이렇게 생각했다. 재밌어요, 이 책.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멋진 말이죠. 옛날에 토판, 바빌론 토판에서 나온 그 글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건데
첫째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목표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방책은 내 수입의 일화를 무조건 저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마토는 이렇게 설명해주다. 저금통에 쓰고도 남은 금화와 은화를 두둑히 지닌 사람은 가족에게 충실하고 왕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편동전 지닌 사람 가족에게 따라 성공을 원한다면 일정한 몫의 돈을 꾸준히 저축해야 한다. 그래야 저금통을 살찌울 수 있다. 그때는 당신도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게 다시 돌아온 나의 아름다운 모습. 빚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면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빚을 갚으며 사는 사람들과 은행 이자를 받으며 사는 사람과 은행 이자를 내면서 사는 사람, 두 종류거든요. 빨리 빚 같은 거 없애고 은행 이자를 받으며 사는 쪽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정확한 길이거든요. 부자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자유죠. 내가 일 안 해도 꾸준히 내 소비에 맞먹는 돈이 내가 일을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에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혜, 바빌론 2000년 전에 바빌론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책이에요. 이 책이.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이게 똑같거든요. 방법은, 돈 버는 방법은 여기 나온 책도 있네. 그리고 이 책에 나온 거 보면 바빌론 8000년 전 바빌론 6000년 8000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오래된 방법. 부자 되는 것이 인간은 권리이다. 한 나라의 국부는 국민 개개인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되네. 내 나라가 가난하다면 그것은 내 체력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것과 금약한 것은 다르다. 돈을 흥청망청 써댄다고 해서 부자는 아니다. 복권에 당첨되어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도 부자가 아니다. 부정한 짓으로 큰 돈을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분은 땀 흘려 번 돈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다. 동네 서점에 가보면 처세 책들이 쌓여있다. 모두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책이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법을 소개한 책도 있다. 심지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책도 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일하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방법이 없지는 않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커다란 재산을 물어도 된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부잣집 아들이나 딸과 결혼하면 된다. 그것도 꿈 같은 이야기라고? 그럼 마지막 방법이다. 여러분 피지 말고 성심껏 일해라. 일하기 싫다고? 그럼 가난하게 사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떠버리지 마라. 과거의 책들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은 인간의 권리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금은보화가 충분할까? 한 나라의 국부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그 교훈을 찾는 바빌로니아를 건설한 수메르 사람들은 황무지에 바빌론이라는 도시를 세웠다. 지금까지도 바빌론은 우리에게 풍요를 상징해주는 단어로 쓰인다. 바빌론은 자연스레 형성된 도시가 아니었다. 수메르 사람들이 피웠다. 그리고 지혜가 빚는 계시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해준다. 첫째, 돈 버는 방법. 둘째, 돈을 지키는 방법. 셋째는 돈을 버는 방법이다. 세 가지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면 둘째 방법과 셋째 방법은
명주입니다. 그럼 돈을 버는 방법은 무엇이? 이 책은 박은원 부자들이 입을 빌려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각자가 일하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라. 둘째, 열심히 성심껏 일해라. 셋째, 체면을 생각하지 마라. 간단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그러나 일을 친구로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럼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고 열심히 배우면서 일한다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제는 체면이다. 그러나 옛말처럼 체면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돈을 지키는 방법과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소개된다. 모두가 옛날 이야기식으로 쓰여있어 편히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요즘 서점에서 범람하는 재테크에 관련된 모든 기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빚을 해결하는 방법까지 쓰여있다.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던 황금의 지혜는 오늘날도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하는 절대적 진리였다. 이제 우리가 선택할 길은 하나뿐이다. 이야기 책을 읽듯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돈을 버는 지혜, 돈을 지키는 지혜,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책을 제가 재밌게 읽었어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도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좋습니다. 아무튼 뭐 돈 받는 방법, 뭐 지키는 방법, 불리는 방법, 빚 갚는 방법, 여러가지 돈에 관련된 책이 몇천 년 전에도 이런 책이 있었다. 그때 사람들도 이렇게, 그때 부자들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부자들 방법이 부자가 되는 방법과 지금 부자가 되는 방법이 다르지가 않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